그는 내 입술 위에 바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거긴 건드리지도 않았죠. 붉은 립스틱을 손끝에 묻힌 그는 그 색을 입이 아닌 내 허벅지 안쪽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펴발랐습니다. 여기가 훨씬 어울려, 은하야. 그 말투, 한때 내 귓불을 물고 속삭이던 그 얄미운 남자의 말버릇이 30년 만에 돌아와 내 허벅지 틈을 벌리고 있었어요. 무릎은 벌써 후들거렸고 내 다리는 이미 그 남자의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죠. 나는 거울 너머로 내 몸을 봤어요. 붉게 물든 살결, 흔들리는 가슴, 입을 벌린 채 숨을 삼키고 있는 여자 하나. 그게 나였어요. 나는 아내예요. 아이 둘을 낳았고 26년째 한 남자의 밥을 차리고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나는 누군가의 혀끝 위에서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바르면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가 그렇게 속삭였어요. 근데요, 이미 늦었어요. 그 붉은 자국이 퍼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아내라는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문득 멈췄어요. 입꼬리에 걸쳐있던 색이 내 눈동자에 비치자 나는 그 색이 너무 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바른 적 없는 선홍빛. 그건 분명히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어요. 서은아, 너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걸 바르고 있니? 질문이 입속에서 떠오르자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덜미를 훑은 기운이 있었죠. 바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내 나이 52.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조용히 책상 앞. 말이 없는 사람, 손길도 없는 사람. 관심이 사라진 남자와 나는 그저 가족이었습니다. 침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두 개의 고요한 섬이 되었고 속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벽을 등지고 하는 게 습관이 됐죠. 한 번은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왔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에어컨 껐어? 그 말만 남긴 채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나는 내 몸이 벗겨진 게 아니라 투명해진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정의 연락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쿡 찌른 듯 했어요. 야, 은하야, 이번엔 진짜 나와야 돼. 정태진도 온다더라. 정태진. 그 이름은 단어 그 자체로 한때의 짜릿함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장난스럽고 느글한 말투로 교실 문에 기대어 제 이름을 불렀죠. 서은아, 립스틱은 빨개야 제맛인데. 그 말이 어찌나 민망하고 묘했는지 하교 길에 혼자 얼굴을 부채질하며 걷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고 그 사이 나는 아이를 낳고 살림을 했고 내 입술은 잊혀진 색으로 덧칠된 채 살았어요. 그날 동창회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는 데까지 이틀이나 걸렸어요. 남편은 그래, 다녀와. 딱 그 말뿐이었어요. 한 박자 늦은 반응, 감정 없는 허락. 근데 왜 그런 말이 오히려 날 동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진짜 자유가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화장대 서랍맨 아래서 결혼 전에 쓰던 립스틱을 꺼냈어요. 심지가 눌려있고 뚜껑은 색이 바랬지만 뚜껑을 열자 향이 남아 있더라고요. 달큰하고 묘한 그 향기. 그걸 입술에 바르자 내 입이 아니라 심장이 붉게 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속옷은 실크로 골랐고 브래지어 끈은 일부러 조금 내려서 잡아당겨 봤어요. 남편이 본다면 흠칫 놀랄지도 모르죠. 근데 그는 안 봐요. 그럴 일도 없죠. 이건 그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밤 7시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야, 서은아? 너 맞지?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튕겨 올라왔어요. 그 목소리. 정태진이었어요. 수트 차림에 넥타이 느슨히 풀고 그의 눈가엔 주름 대신 여유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웃음은 그대로였어요. 날 삼키듯 바라보는 눈. 입술 끝에 걸친 천박한 농담 같은 미소. 여전하네. 눈빛이 아직도 말 안 들어. 그 말에 내 다리 근육이 찌릿하게 수축했어요. 부끄러움도 흥분도 아닌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술잔이 몇 번 돌고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태진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넌 아직도 이 향 쓰는구나. 너 옛날에 내 앞에서 그 향기 맡을 때마다 다리 떨리는 거 기억나? 그 말에
난 마치 기억을 강제로 깨운 듯 그날의 욕망 섞인 장면이 떠올랐어요. 빈 교실, 내 목덜미를 훑던 손,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립스틱. 그날 밤, 태진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은하야, 그 립스틱 이번엔 제대로 발라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그의 손가락 끝에 입술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두어 번 더 뛰었어요. 뒤에서 걸쇠가 잠기는 소리, 거기에 작은 천둥 같은 떨림이 따라왔죠. 괜찮아?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숨결은 가까웠어요. 그가 내 뒷목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오늘은 돌아갈 길을 찾지 않겠구나 하고요. 거울 앞에 세워진 나는 마치 전시된 인형 같았고 그는 그 인형의 포장을 천천히 장인처럼 풀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뒤에서 말을 했어요. 은하야, 내가 이 립스틱을 아직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그 립스틱을 그에게 건넸어요. 그가 그것을 받아 뚜껑을 딸깍 열었을 때 방 안엔 묘한 긴장감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손끝에 립스틱을 가볍게 묻히더니 내 입술로 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 한마디 후 그의 손가락이 내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뜨겁고 말랑한 피부 위로 붉은색이 천천히 퍼져갔어요. 나는 두 다리를 어쩌지도 못한 채 서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더 진실하잖아. 은하야, 그가 그렇게 속삭일 때 내 무릎은 힘이 풀렸고 허벅지 사이에서는 이상할 만큼 젖은 감촉이 느껴졌어요. 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허벅지, 벌어진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상황을 거부하지 않는 내 얼굴이었어요. 그는 침대에 나를 앉히고 두 다리를 벌려 무릎 사이에 앉았어요. 여긴 3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잊혀졌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곳을 가리켰어요.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천천히 잊히지 않도록. 그의 입술이 허벅지에서 복부로 다시 가슴 아래로 올라왔고 립스틱의 향과 숨소리 그리고 내 심장박동이 같은 리듬으로 박자를 타기 시작했어요. 내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허리가 본능적으로 뒤로 젖혀졌어요. 태진, 그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허리는 그를 더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는 내 브래지어를 젖히며 살결 위에 키스를 흩뿌렸고 입술로, 혀로, 이빨로 내 존재감을 하나하나 일깨우듯 애무했어요. 숨 참고 있지 마. 내가 느끼는 거. 나도 다 느껴져.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떨리는 신음이 방 안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붉게 물든 허벅지를 쓸어내렸어요. 이건 내가 그리워했던 색이야. 그리고 내가 잊었던 색이기도 하고. 그날 밤 우리는 거짓말도 변명도 없이 딱 그 순간만의 여자와 남자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손끝에서 입술이 아닌 심장이 젖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리를 포갠 채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허벅지 안쪽엔 아직도 태진이 바른 립스틱 자국이 자극적인 불금으로 남아 있었죠.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혀가 지나갔던 자리에, 그의 손끝이 눌렀던 자리에 내 살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가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지 묻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 쪽이었겠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깊숙이 내 몸에 밀어 넣었어요. 확신이었어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남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단추 하나당 숨이 하나 빠져나갔고 가슴 위로 그의 살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내가 여자였단 걸 실감했어요. 그는 다시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어요. 은하야. 오늘은 말로 하지 말자. 입술은 거짓말 잘하니까. 그 대신 너의 피부로만 말해줘. 그 말이 너무 야해서 숨이 거꾸로 들어올 뻔했지만 나는 입술을 열지 않고 그의 손을 내 가슴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말없이 가슴으로 고개를 끄덕인 거였죠.
그가 몸을 낮춰 내 가슴 한쪽을 입에 머금었을 때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숨을 토했어요. 아, 거기 지금. 말을 다 뱉기도 전에 그는 혀끝으로 젖꼭지를 굴리며 내 허리를 감싸 올렸어요. 입술은 입술 위에 닿지 않았는데도 그보다 더 깊숙한 데가 벌어졌어요. 그는 나를 침대 한가운데로 눕히고 천천히 다리를 벌렸어요.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다가 다시 립스틱을 손가락에 묻히더니 이번엔 정확히 거기 음부 가장 바깥쪽에 붉은 자국을 그리듯 문질렀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기억시켜 줄게. 그리고 그의 혀가 그 자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결 위로 말없는 글씨를 써내려 가듯 뜨겁고 젖은 글자가 내 살 위를 읽고 있었죠. 나는 눈을 질끈 감았고 한쪽 손은 시트 위를, 다른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몸이 벽처럼 굳었다가 물처럼 풀어졌다가 숨이 멎고 또 터지고 나는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말없이 밀어붙일 때 그 감각이 너무 깊고 정직해서 내 입에서 거짓말처럼 진짜 신음이 터졌습니다. 핫해진 나, 지금 나. 그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응. 알아. 지금 내가 어떤지 나는 다 느껴져. 그 밤 나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사랑을 말했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해도 좋아요. 욕망이든 기억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나는 이제 다시는 입술을 입술에만 바르던 여자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몸, 내 살결, 내 가장 깊은 안쪽에 새겨진 그 색, 그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내 허벅지, 수건으로 문질러 봤어요. 물로 씻고 폼 클렌징까지 써봤지만 그 자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색은 없어졌죠. 하지만 그 감촉, 그의 손끝이 그린 붉은 선은 내 피부가 아니라 심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의 구겨진 셔츠를 다리며 나는 계속 어젯밤 그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욕망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얌전하게 느껴질 만큼 그 밤은 격했고 솔직했고 아름다웠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남편의 무심한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제 같은 밤을 보내고도 나는 여전히 좋은 아내의 얼굴을 해야 했죠.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내 안엔 지금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집에 없었고 오후의 햇살은 따뜻하게 거실을 비췄어요. 소파에 앉아 나는 무릎을 모은 채 립스틱을 꺼냈어요. 그 립스틱, 그 사람이 내 허벅지에 바르던 그 색. 나는 거울을 들고 입술에 바르려다 다시 멈췄어요. 여기 말고. 나는 천천히 셔츠 자락을 걷어올렸습니다. 허벅지에 조심스럽게 다시 그 자리를 따라 그 색을 그려봤어요. 혼자였지만 숨이 가빠졌어요. 어제의 그의 손가락이, 입술이 다시 내 몸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밤 이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닫다가 손끝이 유리창에 스치면, 커피를 따르다 컵에 묻은 물기가 손등을 적시면 나는 태진이 떠올랐어요. 거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야. 그가 내 등을 훑던 그 목소리, 혀끝이 꼬리뼈 위로 스치던 감촉, 모든 자극이 그를 불러왔어요.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내 안엔 이미 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계속 맴돌았어요. 은하야. 그 색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건 너한테만 어울리는 색이니까. 그 말은 마치 내 몸에 새겨진 연구 문신 같았어요. 내 몸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지만 내 감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몸을 돌릴 때 엉덩이에 닿는 앞치마 자락에도 묘한 전율이 생겼고 샤워기 물줄기가 가슴을 스칠 때 나도 모르게 몸이 휘청였어요. 그는 내 몸에 들어왔고 내 살 안쪽에서 다시 나를 여자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나는 그에게 사랑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는 나를 되찾았어요.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마다 나는 잊고 있던 감각을 회복했고 내 안의 침묵은 숨결과 교성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나는 이제 그 색을 절대 바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색은 내 몸 안에 이미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닦아낼 수 없는 진짜 내 색으로요. 태진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3일째예요. 그렇게 뜨겁고 농밀했던 밤 이후로 그는 다시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더 자극적이에요. 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내 안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내 몸에 불을 붙이고 도망친 방화범일지도 몰라요. 그 흔적이 아직도 타고 있는지 나는 매일 새벽마다 허벅지 사이가 간질간질해져서 한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을 스치고 말아요. 아, 어젯밤도 그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7분.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왼손을 속옷 안에 넣었어요. 거기 아직도 그의 입김이 묻어있는 듯한 느낌. 손가락 하나 넣는 순간 그날 밤 그가 내 다리 사이를 핥으며 중얼대던 목소리가 되살아났어요. 여기가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었네. 그 말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저릿저릿 떨렸어요. 그때처럼 가슴이 말랑하게 부풀고 허리가 저절로 휘어졌어요. 하하. 나는 숨을 참고 나 스스로의 손길로 절정을 밀어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입술도 닫고 눈도 감고 그의 환영만을 붙잡은 채로. 그런데요. 아침이 되면 항상 이상하게 멍해져요. 씻고 나와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양말을 줍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제 그랬던 손으로 지금 이 양말을 만지고 있네. 웃기죠? 웃기고 슬프고 조금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미안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잊고 살았던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에 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몇 번이고 힐끔거렸어요. 혹시라도 태진이 올까 봐요. 근데 안 왔어요. 그날 이후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논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내 안에 남긴 여자라는 감각, 그 황홀하고 진한 증거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눈가에 섀도우가 번져 있었고 입술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누가 바르지 않아도, 누가 덧칠하지 않아도 그의 손길 하나가 내 몸 안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걸 그때 인정하게 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내일 애들이 온대 저녁 좀 같이 먹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평범한 대화,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요리한 음식 앞에서 웃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익숙한데 단 하나도 나를 설레게 하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일까? 아니면 익숙해서 포기한 감정일까? 태진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여자, 그가 깨운 내 몸과 마음은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위한 밤이었죠. 거울 속에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말라 보였고 눈가는 유난히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립스틱을 꺼내는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색, 그 밤, 그 남자, 모든 게 립스틱 끝에 얇게 발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입술 위에 천천히 붉은 선을 그어 넣었어요. 서운아, 넌 아직도 여자야. 소리내어 말했어요. 혼잣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한 고백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잠들었고 나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초가을 바람이 지나가며 내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불어왔고 나는 그 감각에 또다시 젖어들었어요. 기억은 참 야속하게도 필요할 때보다 원하지 않을 때 더 진하게 찾아오죠. 태진의 숨결, 그 입술, 그리고 그가 혀로 따라내린 립스틱의 궤적. 나는 무릎을 오므리며 그 느낌을 되새겼어요. 손가락 하나가 허벅지 안쪽을 스쳤고 속옷 위로 닿는 그 감촉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기억의 예배였어요. 나는 감았던 눈을 떴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창 속에 립스틱을 바르고 스스로를 만지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도 아니었고요. 그건 해방이었어요. 나는 다시 스스로의 손길로 내 몸을 쓰다듬었어요. 숨결은 갈수록 빨라졌고 다리는 저절로 벌어졌고 나는 나를 안았어요. 어떤 자극보다도 누구의 손보다도 내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그 밤 깨달았어요. 태진은 내게 그런 자기 허락의 용기를 주었고 나는 더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여자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런 호칭에 가려졌던 뜨겁고 솔직한 여자. 이제 그 여자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묻지도 않았지만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화장했네? 그 한마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나 자신한테 예의 차린 거예요. 그 말이 어쩌면 나 자신에게 주는 이혼장이자 초대장이었을지도 몰라요. 립스틱은 지워져도 그날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붉어지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나는 다시 여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거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주름도 늘었고 탄력도 예전만 못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후부터 제 안의 여자라는 존재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엄마, 집안의 일꾼. 그 모든 이름 아래 저 자신을 너무 오래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며 제 마음에도 조금씩 색을 입힙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건 당신도 아직 충분히 살아있는 여자라는 증거일 거예요. 우린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설렐 수 있고 여전히 사랑받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의 숨겨진 이야기 하나를 꺼내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 립스틱을 꺼내 들고 입술에 살며시 발라보세요. 그건 누군가를 위한 화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